다운받은 거의 소스를 보면 다운받은 거에는 폰트도 있고 그리드도 있고 PSD의 파일도 있고 ACO 파일이라고 해서 포토샵에 쓸 수 있는 스와치, 그러니까 배색을 정해 놓은 것도 있고 한데, 그리고 쓸 수 있는 텍스트도 미리 넣어 놨어요. 그런데 얘는 원래는 포토샵에서 우리가 웹페이지를 만들어 보는 거였는데, 얘를 피그마로 그래서 파이널 컷이라는 폴더에 가보면 이렇게 지금 우리가 디자인해야 될 파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첫 페이지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여기에서 여기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그 사람의 뭐 스펙들 나오고 있고요. 그 사람이 올린 아이템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한 칸 더 들어가서 리스트 뷰로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리스트가 나오게 할 거고, 여기에 사각형의 점을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할 겁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 내에서 얘를 클릭했을 때 이렇게 나오게 할 거고, 상품 상세로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그리고 여기에 홈으로 갔을 때, 아까 홈으로 이렇게 갔을 때 여기 이 토글 버튼을 클릭을 하면 왼쪽에 이렇게 숨어있던 메뉴가 나오는 식으로, 그래서 원료본을 보면 우린 디자인을 할 거지만 원료본을 보면 모바일에서는 이렇게 조금 더 큰 거에서는 두 개 해서 얘는 모바일 전용의 웹페이지를 만들 거고요. 좀 전에 확인했던 것처럼 왼쪽에 토글 버튼을 클릭하면 숨어있던 메뉴가 나타나고, 이 숨어있던 메뉴는 이제 플렉스를 이용해서 얘는 구현을 대부분 할 겁니다. 그래서 높이에 반응해서 어떤 높이를 보고 있든지 간에 제일 하단의 설정과 뭐 편지함이나 마이 페이지로 갈 수 있는 컨셉입니다. 그리고 어디에서든 상단에 요 검색을 누르면 검색할 수 있는 인풋 창이 나오는 것까지 해볼까 합니다. 여기에서 리스트 룩북 페이지로 갔을 때 지금 사진이 추가돼서 보여지는 게 있고, 얘를 클릭하면 페이지 주소가 바뀌는 게 아니라 지금 같은 리스트 페이지예요. 리스트 페이지에서 클릭을 했을 때 똑같이 리스트 페이지인데, 클릭을 했을 때 순수하게 CSS만 사용을 해서 얘처럼 나오게 우리가 나중에 구현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첫 페이지를 기존에는 포토샵으로 되어 있었지만 얘를 피그마를 이용해서 구현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피그마에서는 플랫폼을 뭘 할 거냐면 아이폰에 맞춰서 한번 해볼게요. 아이폰 8에 맞춰서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해보겠습니다. 피그마를 실행을 하죠. 자, 새 문서를 만들어 보죠. 우측 상단에 가서 여기 플러스를 눌러서 새 문서를 만들겠습니다. New 파일 만들게요. 우측 상단, 가운데 상단에 가서 이름을 룩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룩북 만드셨습니까? 피그마는 파일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다라고 하냐면, 가장 큰 개념은 페이지가 있었고 그 안에 다양한 프레임들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프레임 해서 지금은 우리가 페이지 1이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페이지 2 안에 또 프레임 해서 만들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페이지로 해서 이 안에다가 지금 아까 우리가 만들려는 걸 보면 최소 6페이지 정도 만들어야 돼요. 그죠? 6페이지 정도 있으니까 그것들을 다 프레임으로 디자인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2페이지까지는 안 가고 여기에서 메인 페이지, 서브 페이지, 리스트 페이지, 상세 페이지 해서 프레임으로 처리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 그러면 프레임, 메인 페이지의 프레임을 만들어 볼게요. 자, 페이지가 있고 여기 우물정 모양 같은 걸 클릭해서 프레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은 아이폰에 맞춘다고 했으니까 폰에 가서 아이폰 8 만들게요. 프레임에 가서 아이폰 8 하고 이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첫 페이지, 요 페이지를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첫 페이지 메인 페이지라고 이름을 바꾸죠. 메인 페이지. 됐나요? 아이폰 8의 프레임을 하나 만들고 메인 페이지라고 해 주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포토샵에서도 우리가 가장 먼저 작업을 했던 게 그리드와 그리고 큰 내용의 단위 그룹을 했던 것처럼 피그마에 와서도 똑같은 순서로 해볼까 합니다. 오른쪽에 자 여기 메인 프레임이 선택이 되어 있고 메인 페이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레이아웃에 가볼게요. 레이아웃 그리드 부분에 가봅니다. 오른쪽 패널에서 레이아웃 그리드 플러스를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10x10 해서 그리드가 만들어져 있어요. 저 그리드를 조금만 바꿀게요. 보통 모바일 페이지에서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그리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안드로이드의 그리드 시스템도 봤지만 보통 16픽셀 정도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수정을 좀 해볼까 합니다. 여기 점점점 되어 있는 거에서 16으로 바꿔볼게요. 16 됐나요? 그리드로 해서 16 정도에다가 맞춰 놨어요. 그래서 높이나 너비나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들어져 있는 젤을 기준으로 적어볼까 합니다. 됐습니까? 저 그리드에 맞춰서 이제 디자인을 해보려고요. 그리드를 만들고 컬럼은 안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12개 컬럼이니 그건 안 만들고 그냥 저렇게 만들어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큰 구분을 좀 하고 디자인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큰 내용이 지금 우리가 만드는 게 요거를 만들 거예요. 얘는 첫 페이지가 두 개뿐이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헤더 부분과 밑에 본문 부분 딱 두 개로 나뉘어 있다고요. 그래서 그룹이 두 개로 나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위에 요 배경부터 만들고, 그러니까 헤더에 들어갈 내용들을 다 만든 다음에 그러고 그룹으로 헤더라고 할게요. 자, 지금 위에 색깔이 있는데 색깔이 단색이 아니에요. 단색이 아니니까 그레디언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레디언트 같은 건 안 했었죠? 그냥 배경 색깔만 살짝 바꿔봤었는데 이제 그레디언트를 만들어 볼게요. 너비는 다 쓰고요. 지금 위드가 375니까 375에 높이 375에 80의 사이즈를 만들어 볼게요. 렉탱글 선택을 하시고 사이즈를 375에 80으로 해볼게요. 칠 5로 잡겠습니다. 그래야 똑 떨어질 것 같습니다. 75 375에 75 정도로 잡아 볼게요. 자, 렉탱글을 메인 페이지 안쪽으로 넣어 주시고 좌표를 보면 우측 상단에 볼게요. X축량, Y축량 375에 75의 너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색깔을 줘볼게요. 자, 이름부터 바꿔볼까요? 더블 클릭해서 헤더에 BG라고 할게요. 이름을 더블 클릭해서 헤더에 BG라고 합니다. 자, 색깔은 그레디언트 색깔을 넣을 건데 일단은 빨간색의 단색을 넣어 볼게요. DD
칼라 넣어봐 주시고요. 헤더의 비지 잠깐만요. 저게 내비게이션 우측에 이름을 좀 바꿀게요. 헤더의 비지가 아니라 내비게이션의 비지라고 하겠습니다. 내비게이션의 비지라고 해주십시오. 자, 메인을 보고 있고 우리가 그룹을 해서 헤더라고 그룹을 지을 거니까 그렇게 아니 내비게이션이라고 그룹을 지을게요. 내비게이션 비지라고 했고요. 375에 75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그레디언트를 적용을 해볼게요. 살짝 검은색에서 검은색으로 흰색으로 가는 거를 살짝 만들어 볼 거고요. 이 위에다가 색깔을 한번 얹어 볼까 합니다. 눌러 봅니다. 지금 이 내비게이션 비지가 선택이 되어 있고요. 우측에 플러스를 더 눌러 볼게요. 색깔은 여기 빨간색에서 조금 더 짙은 색을 써볼까 합니다. 일단은 똑같은 글씨로 해볼게요. 자, 여기 라이니어가 되어 있는데 지금 클릭했더니 라이니어가 되어 있는데 색깔, 시작 색깔과 끝 색을 좀 지정을 할게요. 여기에서 지금 이 색깔 위에 요 라이니어가 그대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흰색의 오페서티 100%에서 오페서티 0으로 가 있는데 여기를 무슨 색깔로 할 거냐면 살짝 검은색, 그냥 검은색에서 검은색으로 가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 지금 이 부분을 검은색으로 하겠다고요? 얘 선택을 하고 검은색 내려오시죠. 검은색을 선택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른쪽도 검은색을 선택을 할게요. 라인이어 돼 있고 방향을 자, 위에 있는 색깔을 오페서티를 바꿉시다. 위에 있는 게 얇고 얘가 짙어야 되겠어요. 위에 있는 색깔을 선택을 하시고 0%, 아래에 있는 색깔을 선택하시고 70%, 70% 너무 세다. 20% 해볼게요. 자, 이 색깔 선택하고 0% 검은색이에요. 그리고 이 색깔 선택을 하시고 20%로 해주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래쪽이 조금 더 짙고 위에가 조금 더 밝은 기존의 빨간색 위에다가 그레디언트 오버레이를 한 거하고 똑같다고요 지금. 네. 룩북이라는 타이틀이 있고 왼쪽에 톡을 그 다음에 서치 만들어 보겠습니다. 룩북 자, 룩북이라는 글씨를 넣을 건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모바일 디자인을 하면서 옛날에 지금 우리가 아이폰 디자인하고 있어요. 아이폰에서 기본적으로 보는 아이폰의 맥에서의 기본 폰트는 헬베티카였었는데 이게 최근에 샌프란시스코로 바뀌었어요. 샌프란시스코. 그래서 다운받은 거에 보면 폰트가 있지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라고 폰트가 있어요. 그걸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마 피그마에 그대로 있을 것 같습니다. 시스코 뭐 있나 볼게요. 자, 글씨 타입 툴에 가서 가운데 룩북 입력할게요. 자, 이 글씨가 어떻게 들어오든 간에 가운데 있게 하려면 얘가 패러그래프로 되어 있는 게 낫겠죠? 늘릴게요. 그 안에서 가운데에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가운데 정렬 색깔 흰색으로 바꿔 주시고요. 폰트 로보토의 32픽셀에 자가는 10픽셀을 조금만 늘릴 거예요. 얘로 해봅시다. 자, 지금 이 로보토고 32픽셀 할게요. 너무 크다. 21픽셀로 줄이겠습니다.
자가는 조금만 늘릴게요. 여기에 레터 마우스를 살짝 올리면 여기에 레터 스페이싱이라고 나오죠. CSS에서 쓸 수 있는 이름으로 그대로 들어온다라고 했습니다. 레터 스페이싱을 좀 늘려 볼게요. 10 너무 크다. 5 픽셀 너무 크고 1 픽셀 아이고 2 픽셀 정도로 늘려 볼게요. 그래도 궁금한데 안 늘려도 될 것 같은데. 네, 안 늘려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냥 둘게요 그러면. 자, 온 김에 잠깐 살펴보고 가죠. 여기 마우스를 올려보면 라인 하이트, 얘가 레터 스페이싱, 그리고 얘는 인덴테이션에서 패러그래프의 들여쓰기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21픽셀로 했고요. 잠깐만요. 맨 앞에 있는 거 앞 글자들은 대문자로 있는 게 이쁘겠습니다. 자, 지금 텍스트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 텍스트가 지금 뒤에 있는 내비게이션 비즈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센터에 있게끔 해야 되겠어요. 두 개 다 같이 선택을 하시고 센터로 맞춰 주세요. 됐습니까? 같은 21픽셀로 왼쪽에 토글의 버튼과 오른쪽에 서치의 아이콘을 가져오죠. 폰터썸에 가서 그대로 가져오겠습니다. 피그마는 기본적으로 폰터썸도 웹을 통해 다 로드가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5 버전 그대로 보죠. 아이콘에 가서 바 검색해 볼게요. 맨 앞에 벌스 있죠? 그걸 그대로 쓰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찾으셨으면 클릭하고 어딜 카피합니까? 얘를 클릭해서 글씨를 복사합니다. 예, 클릭할게요. 복사하셨으면 피그마로 다시 들어오셔서 타입 툴을 선택하고 클릭해서 붙여넣기 할게요. 그럼 기본적으로 안 나오죠? 폰트를 폰트 어썸으로 바꾸십니다. 흰색으로 바꾸죠. 마찬가지 뒤에 있는 내비게이션 비즈랑 선택해서 센터에 놓으시되 위치는 아까 우리가 15픽셀의 그리드를 만든 게 있어요. 여기 15픽셀의 그리드 만든 거에서 두 칸 안쪽으로 들어올게요. 두 칸 안쪽으로 들어오게끔 해주세요. 그러면 오른쪽에 검색의 서치 아이콘도 똑같이 오른쪽에서 두 칸 떨어진 위치에다 놓겠다는 얘기죠. 서치를 서치해서 가져오시죠. 맨 앞에 있는 서치 아이콘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그대로 카피해왔고 붙여넣기만 하면 되겠지. 요거 앞에 있는 걸 그대로 Alt Shift 해서 카피를 했고요. 마찬가지 오른쪽에서 두 칸 떨어진 위치에다가 잡아주세요. 여기 두 칸의 그리드 떨어진 위치에다가 놓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가 된 겁니까? 위에 내비게이션이 됐어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지금 4개의 요소들을 다 묶어서 그룹을 지을 거예요. 묶어서 컨트롤 G 하시고 그래서 그룹으로 묶은 다음에 이름을 내비게이션이라고 할게요. 컨트롤 G 내비게이션. 자, 내비게이션 밑에 뭐가 있냐면 얘들 이제 새 상품들의 리스트가 쭉 나와 있어요. 올린 사람, 제목, 그리고 카테고리, 설명, 이미지,
그리고 얘가 상품의 대표적인 카테고리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리고 찜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요 찜하기 버튼은 완료본에서도 보면 지금 요 찜하기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하트를 클릭해 볼게요. 이렇게 찜하기가 되게 할 거라고요. 클릭하면 다시 비워지는 이렇게 구현을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은 얘들 이거 하나 만든 다음에 복사해서 아래로 그냥 늘리고 하면 되겠죠? 이거를 그대로 볼게요. 지금 이 스타일 있죠? 위에 이렇게 모서리가 둥글둥글하고 이 색깔의 요 타이틀의 요 스타일이 여기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나오냐면 여기에도 있고요. 그쵸? 그리고 얘를 눌렀을 때 나오는 요 화면에도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지금 타이틀 있고 색깔 있는 요 형태를 요 형태와 밑에 푸터의 형태까지도 볼게요. 여기 푸터의 형태가 다 동일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걸 하나 만들어 놓고 컴포넌트로 만들어 놓으면 뒤에 디자인 할 때 얘를 그대로 쓰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요거 하나 만들어 놓은 다음에는 컴포넌트로 등록을 할게요. 자, 일단 위에 요거 하나에서도 이걸 우리가 나중에 코딩할 때 리스트로 코딩을 할 거고요. 리스트에 얘가 헤더, 얘가 본문, 얘가 푸터라는 식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요 첫 페이지에 쟤를 뉴스 페이지라고 할 거고요. 뉴스 피드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피드에 하나하나의 리스트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다 그룹을 지어서 뉴스의 피드라고 할 거예요. 지금 하나하나의 아이템은 리스트, 피드, 아이템이라는 식으로 해볼까 합니다. 요걸 그룹으로 짓겠다고요. 이것들을 다 해서 이거 하나하나 리스트 카피해서 쓸게요. 자, 위에 헤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부터 만들어 볼게요. 만들 때 클리핑을 거는 식으로 한번 만드는 걸 설명을 해 볼게요. 여기 동그라미에서도 클리핑을 걸 거지만 얘부터 얘를 굳이 클리핑을 할 필요가 있나? 우리가 모서리를 이 부분이 둥글게 하는 거는 우리가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콘만 클리핑을 걸어서 해볼게요. 여기까지는 클리핑 안 걸어도 되겠다.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디자인에서 봤을 때 여기 위에가 이게 지금 15픽셀, 15픽셀, 15픽셀 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한 5칸 쓰는 것 같고 위아래 한 칸 쓰는 것 같으니까 7칸 정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해볼게요. 렉탱글 툴로 그려봅시다. 여기 위에 한 칸 띄우고 왼쪽에도 한 칸 띄우고 한 줄 있고 한 골 있고 그 다음에 아이콘을 3칸만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밑에 공간이 한 칸 있으면 될 것 같으니까 똑같이 75로 하면 되겠네요. 75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비는 마찬가지 이 그리드에 맞춰서 할게요. 3, 4, 5에 7, 5 정도로 잡으면 되겠군요. 렉탱글 툴을 이용해서 3, 4, 5에 7, 5 정도로 할게요. 됐나요? 자, 배경 색깔을 드리겠습니다. 배경색을 주시고 모서리가 왼쪽과 오른쪽이 둥글둥글해요. 그죠? 왼쪽과 오른쪽을 약 5픽셀, 4픽셀 정도 모서리가 둥글게 해볼게요. 자, 렉탱글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 보면 지금 이 우측 상단의 디자인 패널에 얘에서 레디우스를 이렇게 줄 수가 있었죠. 그죠? 이렇게 5픽셀 정도 주는데 이렇게 하면은 사방으로 주는 건데 사방으로 줄 게 아니라 우리는 왼쪽과 오른쪽에만 줘야 되니까 옆에 Independent Corners를 클릭을 해서 이게 왼쪽, 이게 오른쪽, 이게 아래, 이게 왼쪽 아래일 거니까 이렇게 해보자고요. 됐습니까? 인디펜던트 코너를 이용해서 앞에 두 개 이렇게만 만듭니다. 포토샵에 이런 기능이 없죠. 이게 지금 바로 만들 수 있으니까
됐나요? 그래서 5픽셀의 레디우스를 왼쪽과 오른쪽의 상단에다가 이렇게 넣어줍니다. UI faces 구글 할게요. UI faces 구글 해주세요. 그러면 uifaces.co 사이트에 오셨을 거고요. 마음에 드는 이상형을 골라서 다운로드를 할게요. 아무거나. 전 그냥 맨 앞에 있는 사람 걸 쓰겠습니다. 마우스 클릭, 다른 이름으로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볼게요. 지금 크롬 브라우저에서 보고 있고요. 32픽셀짜리 너무 작은데 클릭해서 들어가 볼게요. 랜덤미 유저에 가봅니다. 잠깐만. 더 들어갈 수가 없는 건가? 들어갈 수 있을 텐데. 크기를 랜덤 유저 언스프레시. 잠깐만요. 소스를 더 키워볼까? 일단 다운로드 좀 해볼게요. 저게 32픽셀인 건지 아니면 큰 건지 다운로드를 해봅니다. 32픽셀이 아니었네요. 128에 128이었으니까 쓸만합니다. 다운로드 하셨습니까? 마우스 클릭,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다운로드를 해주십시오. 자, 다운받은 거를 가지고 올게요. 임포트를 해 옵시다. 임포트를 해 볼게요. 자, 일단 동그라미 좀 그려 볼게요. 동그라미는 아까 여기 세 칸에 세 칸 쓴다라고 했으니까 동그라미를 그려 볼게요. 세 칸에 세 칸이면 일립스로 그려 보겠습니다. 밖에다가 그리고 와 볼게요. 일립스 선택을 했고요. 쉬프트를 누르고 그럼 4호에 4호 사이즈를 그려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동그라미를 그려 주십시오. 얘가 여기에 딱 왼쪽 중앙에 있게끔 해주세요. 자, 파일에 가서 아까 임포트를 해올 필요가 없이 그냥 플레이스 이미지 했으면 됐겠네요. 자, 왼쪽에 메뉴에 가볼게요. 일단 동그라미를 그렸고요. 왼쪽에 여기 파일 메뉴로 가봅니다. 메뉴 가볼게요. 메뉴에서 파일, 그 다음에 플레이스 이미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운받은 아까 아이콘 있지 않습니까? 그걸 플레이스 이미지 하겠다고요. 찾았습니까? 지금 룩북을 보고 있고요. 파일에서 플레이스 이미지에서 가져오십시오. 32 이미지 가져오실게요. 다시 가져올게요. 그냥 바깥에다가 놓으십시오. 여기에 오면 바로 클리핑이 걸려버리니까 바깥에다가 가져와 볼게요. 클리핑 거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됐나요? 자, 128짜리를 가져왔고요. 사이즈 조금만 줄여볼게요. 여기 다 커버할 수 있게끔 줄여봅니다. 됐습니까? 자, 지금 레이어 순서를 보면 밑에 동그라미가 있고 위에 사진이 있어요. 그렇죠? 포토샵하고 똑같이 하면 되겠군요. 자, 사진이 위에 있고 밑에 일립스가 있고요. 두 개와 같이 선택을 해볼게요. 얘만 선택해도 될 것 같은데. 자, 밑에 일립스를 선택을 해봅니다. 밑에 일립스를 선택을 해서 마우스 우클릭하고 지금 순서는 동그라미가 밑에 있고 사진이 위에 있는 상태예요. 일립스에 마우스 우클릭, Use as Mask 눌러봅니다. 여기에서 Use as Mask 했어요. 그러면 바로 마스크가 걸릴 겁니다. 확인됐습니까? 동그라미가 밑에 있고 동그라미를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Use as Mask라고 해줬어요. 단축키로는 Ctrl Alt M이랍니다.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사진
동그라미 컨트롤 알트 M 해서 클리핑을 걸어 주십니다.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타이틀과 설명 넣어줘 볼게요. 그냥 로보토 폰트를 쓰고 있었으니까 아까하고 똑같이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이게 22픽셀이었으니까 얘 21픽셀 하고 얘는 한 18픽셀 정도로 해볼게요. 21, 16으로 가도 되겠는데 볼게요. 글씨는 다운받으신 거 안에 제가 드렸는데요. 내용 텍스트라고 해서 드렸어요. 내용 텍스트에 보시면 글씨 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척크에 불츠 돼 있고 21픽셀의 로보토에 흰색으로 할게요. 밑에 얘는 일단 16픽셀에 색깔 넣어볼까 합니다. 흰색이고요. 오페서티를 70%로 낮춰서 볼게요. 그 중에 에브리데이는 볼드로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쓴 다음에 정리를 해볼까 하고요. 자, 글씨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 여기에 보면 두 줄이 있어요. 그래서 위에 요 세 칸의 높이 안에서 위에 타이틀과 글씨가 이런 식으로 있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위 라인에 맞춰 볼게요. 텍스트 클릭, 아이고 거기 말고 텍스트 클리핑이 거기에 걸려버리네. 일립스가 잠깐만요. 렉탱글 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입력할게요. 여기 위에 버리니까 클리핑이 여기 위에 있는 건 죄다 걸리고 있군요. 그래서 밖으로 뺄게요. 자, 로보토고요. 로보토 21픽셀 흰색입니다. 그림과 글씨 사이는 한 칸 떨구겠습니다. 15픽셀 떨궈 주세요. 위 라인에 맞춰 주십시오. 이미지와 그대로 카피해서 하나 더 만들되 왼쪽 정렬 에브리데이는 볼드. 일단 전체 크기는 16으로 적어볼게요. 오페서티는 70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볼게요.